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챗 GPT 요즘 정말 핫하죠. 챗 GPT의 등장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LG의 챗 GPT가 띄운 생성형 AI의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LG그룹의 기업형 벤처 캐피털인 LG 테크놀로지 벤처스가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학습 플랫폼 딥파워에 투자했습니다. 이 딥파워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울 벤처스가 주도하고 LG 테크놀로지 벤처스가 신규 투자자로 참여한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통해 1,4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딥파워는 AI 기반 비디오 중심 지식 캡처, 학습 플랫폼을 개발해 제조, 서비스, 건설 등 비즈니스 영역 전반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제품, 엔지니어링, 생성형 AI 기술 개발 등의 투자 확대에 투입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SOP 비디오 제작, 멀티모달 워크플로 생성, AI 챗봇 지원, 전략적 지식 매핑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챗 GPT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AI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얼마나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LG가 생성형 AI 기술 확보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생성형 AI라는 말 약간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생성형 AI라는 건 이용자가 AI에다가 뭘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생성을 해주는 AI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챗 GPT 같은 게 있죠. 이거는 대화형 AI라고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게 예술 영역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설이나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도 AI가 작곡을 하고 소설도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써놨죠. 저도 영어가 별로 익숙하진 않습니다. AI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규칙들을 사람이 여기에다가 일일이 넣어주는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데이터를 주고 기계가 스스로 이거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고등어가 있고 삼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는 이거다, 삼치는 이거다 해서 입력을 시켰다면은 지금은 고등어 사진을 엄청 많이 주고 삼치 사진을 엄청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가 스스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엄청 많은이라는 게 결국에는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빅데이터 하면은 3V라고 하는데요. 먼저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 그리고 버라이어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벨로시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엄청 많아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결과를 5시간 뒤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줘야 되는 속도까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AI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글을 통한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잡설이 길었는데요. 다시 이 기사로 돌아와서 LG그룹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인 LG 테크놀로지 벤처스가 딥파워라는 곳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금액은 한 190억 원 정도가 되네요.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라는 이 회사, 이름만 들어도 어떤 회사인지 알겠죠? LG그룹의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까 여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흔히 알 수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투자 회사니까 투자 수익만 나면은 장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LG그룹은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여기 듀얼리티라는 곳이 있고요, 내려서 이놀드라는 곳,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볼게요. 여기 있다. 마키나록스, 몰로코, 이런 회사들, 마지막으로 제브라 메디컬 비전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말씀드린 데가 다 AI랑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찾아보니까 LG에서 투자한 AI 관련 스타트업이 한 1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LG 그룹 차원에서 AI에 어떤 관심을 크게 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LG그룹이 만드는 완제품들, 이런 제품들에는 AI가 접목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늘어나면 이 기업, AI 스타트업 이런 데만 영향을 미치냐? 당연히 아니죠. 당장은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KB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챗 GPT 돌풍, 이거는 결국에는 AI의 열풍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AI에 통해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에 미칠 영향도 있는데요. 국내 첨단 파운드리 산업 생태계 성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일 것이다. 여기에다가 메모리와 결합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발빠른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점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I를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정리하는 게 아니죠. 일일이 정리도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도 커지고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항상 유념해 두고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런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 이 기업들의 실적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꾸준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요. 관련 기업들의 실적들 항상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심에서 꽉 막혀서 불편한 적 많으셨죠? 이럴 거면 걸어가지 해본 적 많으셨죠?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해봤는데 상암에서 강남까지 조그만 드론을 타고 이동하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플로리다주와 도심항공 모빌리티인 UAM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합니다. 28일 플로리다주 주정부에 따르면 김걸 현대차 기획조정실 사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은 전날 플로리다 국제무역 사절단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 확장을 논의했는데요. 핵심 주제는 전기수직 이착륙기 운영 방안 마련이었는데요. 플로리다의 온난한 날씨가 향후 도움이 될 거라며 잭슨빌 항만청 인프라를 활용해 EV톨 사업을 키우자는 것이 바로 골자입니다. 이때 현대차 그룹의 UAM 독립법인 슈퍼널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슈퍼널의 EV톨 콘셉트 모델인 SA1은 조종사 포함 최대 5명이 탑승이 가능하고요. 최대 시속 290km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이동성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현대차 그룹, 미래 이동성 비전을 토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영차. 최근 반도체 실적이 낮아서 많이들 힘드셨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반등하나요? 미국 마이크론이 다음 달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인하를 중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만 디지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현재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각 유통사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내부에서 터무니없는 가격 조정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2분기까지 칩 수요 약세가 이어지다가 3분기부터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는 등 시장이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 물량 공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제조사들의 감산 효과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등 신규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이크론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은 급감하는 수요로 인한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이 을의 입장에 놓여 있는데요. 마이크론도 업황 부진 여파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각각 약 1억 9천만 달러 그리고 23억 달러대 영업 손실을 냈는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감산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죠. 공급 과잉으로 칩 가격이 바닥을 치는 현 시점에서 마이크론의 행보가 업황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여기서 찬스! 이교수 타임! 중요한 이슈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덕으로 집중 이슈 시간입니다.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1.1%대로 전문가 전망치였던 2%대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반면 PCE는 상승폭이 늘면서 불황 속에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재정통화 거시경제 전문가 이정환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1%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측치인 1.9% 혹은 2%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민간 투자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투자 부분이 사실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근로자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투자를 중지했다가 다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투자 역시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빠르게 감소한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고요. 결국 1년간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이런 것이 결국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 감소가 GDP 성장률 감소를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4.2% 오르면서 예측치였던 3.7%보다 많이 올랐고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역시 예측보다 0.2%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물가 지수가 높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보이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근간에는 착시 효과가 좀 있지 않나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팬데믹이 끝난 이후 임금이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오르게 되면은 계약 상태상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개인의 자산이 명목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소비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소비 지출은 사실 이번에 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1% 성장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소비가 3.7%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계속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율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있으면 이런 소비 역시 조금 감소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GDP 성장률이 감소하고 물가 지수는 오르는 상황들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긴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GDP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로 크게 가고 인플레이션 역시 굉장히 높게 10%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지칭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표 발표상으로 봤을 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 하강은 약간 시작되는 국면이다라고 봤을 때 향후 물가 역시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는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표상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 정책 상으로는 5월에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지표를 봤을 때 경기 하강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려서 경기 침체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적지 않나 많이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